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안데스. 그곳은 남미의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 자연을 매우 좋아하는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 씨, 그에게는 남미의 안데스는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다. 코비드 직전인 2019년, 멕시코, 콜롬비아, 에쿠아도르를 8개월간 달린 그는 안데스 산맥의 매력에 빠져 2023년 다시 남미를 찾아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지역의 안데스 산맥을 달렸다. 페루, 볼리비아의 안데스를 달린 그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한 달 살기를 체험하는 동안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 있는 안데스를 향해 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파타고니아라고 부른다.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그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배낭 여행자들과 달리 자전거 여행자는 숙박과 식사에 대한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캠핑 장비를 자전거에 싣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파타고니아 종주길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파타고니아의 시작 도시 바릴로체를 찾았다. 인도 국경 소나울리에서 네팔의 포카라까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자전거로 달린 경험이 있는 그는 파타고니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파타고니아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파타고니아 종주길은 3000km다. 그러나 그가 파타고니아 종주길을 달리는 동안 선택했던 우회 도로 등의 다양한 루트는 3000km를 넘어섰다. 게다가 칠레의 오이긴스에서 페리가 중단되어서 국경이 막혀서 우회한 국경의 길을 합치면 그가 달린 전체 거리는 3700km다.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 정도니까 그가 다닌 파타고니아 종주길은 서울서 부산까지 9번 달린 거리다. 물론 구간 전체를 모두 자전거로 달린 것은 아니다. 파타고니아 종주길은 10주 정도 달려야 바릴로체에서 최종 목적지인 우수아이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상 9주를 그는 달렸다. 그래서 그는 일부 구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아마 대략 80% 정도는 자전거로 달렸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계절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파타고니아 종주는 여름철이 가장 적합한 시기다.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파타고니아의 여름은 12월에서 3월이다. 그러나 그가 파타고니아를 달린 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남미의 겨울과 초봄에 달린 것이다. 파타고니아의 종주길에는 하루에 4계절을 다 느낄 수가 있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은 칠레, 안데스 산맥의 서쪽은 아르헨티나인데 안데스 산맥 속에 있는 길의 날씨는 계절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를 바람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파타고니아의 바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변덕이 심해 일기예보는 무의미하다. 파타고니아 종주 시작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다. 바릴로체는 까데드랄 스키장으로 유명한 도시다. 스키 매니아인 그는 20년 가까이 스키를 열심히 탔다. 그러나 자전거 여행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 이틀만 스키를 탄 뒤에 바릴로체를 떠나 파타고니아 종주를 시작하였다. Tiene para antiparras. ¿Dónde está tu tienda? Aquí. Aquí. Ah, muy cerca.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야, 근데 이런 또 경험을 처음이네. 근데 처음에는 좀 망설였는데 근데 재미는 있어요. 저 위에서 지금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한번 쫙 내려왔어요. 근데 컨트롤하기는 어렵네요. 아니야, 주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발로체를 벗어나서 나온 데만 해도 계속 언덕길이라서 지금 힘드네.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이 눈비입니다. 눈비. 여기가 겨울이라서 그래도 간만에 자전거 타니까 좋네요. 발로체에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머물렀나? 떠갑니다. 파타고니아로. 3000km인데 과연 얼마나 자전거를만 탈 수 있을지. 파타고니아 자전거 종주길은 파타고니아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웹사이트가 있다. 이 웹사이트는 파타고니아 종주길에 대한 날씨, 캠핑 장소, 도로 상태, 바람의 방향,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 등등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파타고니아 종주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4번 넘나든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넘나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곳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북부 파타고니아, 칠레의 파타고니아인 까레테라, 아우스트랄, 그리고 남부 파타고니아다. 전체 3000km 중 포장도로가 절반 정도이고 비포장 자갈길, 리피오라고 하는 길이 절반 정도이다.
많은 자전거 여행자들이 꿈꾸는 파타고니아 종주 대부분 자전거 여행자들이 팀을 이루어 달리면서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면서 달린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루 종일 달려도 집도 사람도 없는 구간이 많은 원시 상태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혼자 다니는 이성구 씨는 혼자서 그 길을 달렸다. 보통 큰 자전거로 달리는데 그는 작은 폴딩형 자전거에 짐을 싣고 그 길을 혼자서 달렸다. 자전거 여행 중 이따금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또한 텐트를 칠 만한 장소가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캠핑은 아주 멋진 풍경의 장소에서 하지만 이따금 공사장,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등지에서 잘 때도 있었다. 파타고니아 종주길 전체 중 비포장 도로는 대략 절반 가까이 된다. 지도 상의 실선은 포장도로, 점선 구간은 비포장 도로다. 처음에는 비포장 도로가 매우 힘들었지만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익숙해지면 비포장 길도 그다지 힘들지 않게 달릴 수가 있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아, 힘들다. 그러나 이따금 페달질을 하지 않아도 가파른 언덕길을 뒷바람 덕분에 짐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신기한 체험도 하였다. 그러나 맞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아, 비가 옵니다. 비가 와. 아,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 오고 자갈길에 지금은 역풍이에요. 역풍. 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최악의 경우는 또 맞바람에 오르막길입니다. 비포장 오르막길. 언덕길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미쳐버리겠네, 비까지 이거. 내리는 상황이다. 그럴 때 그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내가 왜 비 이 오는 길을 비포장 선택했을까? 언덕길을 맞바람과 아, 싸워가며 자전거를 너무 끌 수밖에 힘들다. 없었다. Mucho gusto. Encantado. Gracias. ¿Qué tal? ¿De dónde venís? Ah, soy coreano. Coreano. Sí. ¿Y tú? De acá, argentino, Ah. de Chipoleti. Sí, hola. Chipoleti. Mucho gusto. Nosotros también salimos de vez en cuando de viaje en Ah. bicicleta. Ah. Así que te vimos, digo, bueno. Oh, qué bueno. ¿Puedo grabar una video? Dale. Ah, ¿cómo te llamas? Andrea, Andrea y Orlando, Orlando. Soy Sanguli, me llamo. Sanguli. Sangulí. Sí, pero Encantado y bendito este país que te reciba, Sangulí. sí, de Corea. De Corea. Compré en Corea, pero esta bicicleta es diseño en Alemania, por Ajá. Alemania. Bien. ¿Para Ah, cicloturismo también en la bicicleta?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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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o soy viejo. Así Está que bien. algún lugar yo puedo tomar autobús Muy bien. abrido Muy bien. lugar. Perfecto. Desde Salta a todos lugares. Claro, porque esta la pliega, la pliega.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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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Entonces se hace más chica. Sí, sí. Es Fenómeno. plegable. Desplegable. Esta bicicleta se llama Buddy. Ajá, Buddy. Ah, Buddy. Muy bien. 남미 여행길에서 느낀 나라별 사람들의 특징은 상당히 다르다. 지금까지 남미의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가장 친절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였다. 대다수의 아르헨티노들은 길가에 서 있으면 다가와서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묻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자전거 여행길에서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기도 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된다. 그런데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작은 행복에도 큰 울림을 느껴 더욱 행복감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그리고 큰 고난을 겪게 되면 자잘한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나면 작은 일상의 행복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정서가 발달된다. 파타고니아 종주길에서 가장 긴 오르막길은 꼬아이케에서 비아 세로 카스티오 구간이다. 그 구간의 거리는 95km이고 100% 포장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최상이다. 왜냐하면 무려 65km 이상 오르막이 역풍과 함께 이어진다. 한국에서도 소위 영타기를 많이 해서 미시령, 운두령, 해산령, 백봉령, 한계령, 배우령 등을 자전거로 넘은 그였지만 한국의 큰 고개들은 대부분 10km 전후의 오르막길이다. 그러나 비아 세로 카스티오의 언덕길은 전체가 95km인데 대략 오르막만 65km였다. 강풍의 설산 아래의 추위에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비아 세로 카스티오 직전의 내리막길에서 그는 대단한 황홀감을 맛보았다. 그동안 인도의 소나울리에서 네팔의 포카라까지, 대만의 타이루거에서 옥산 어필, 모로코 아틀라스 산 넘기, 포르투갈의 세라다 에스트렐라 산 오르기,
태국 치앙라이 북부에 있는 푸치파 등등 수많은 산들을 올랐지만 파타고니아 종주길의 비아 세로 카스티요의 오르막은 가장 힘든 구간이었다. 그 이유는 파타고니아의 악명 높은 역풍의 바람이 동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후에 다가온 황홀경은 여느 산맥에서 느낀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금 안 좋은 거 3가지 다 갖췄습니다. 오르막길, 역풍, 그리고 비. 야, 이럴 수가 있나? 파타고니아의 바람, 역풍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이 고난이 다가올 삶의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 구간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오이긴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전거 여행의 인생 최고로 심각한 상황을 만난다. 겨울철 비수기라는 이유로 엘찰텐 방향으로 가는 페리가 운행을 하지 않고 그곳의 국경이 폐쇄되고 말았다. 10월 초에 오이긴스에 도착했는데 그 페리와 국경은 11월이 되어야 운행과 개방을 한다고 했다. 참담한 상황이었다. 파타고니아 종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칠레 국경경비대와 아르헨티나 국경경비대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결국 그는 4박 5일 동안 산속에 가시덤불, 숲길, 늪지, 강 등을 건너 마을 주민들이 그려준 약도를 기준으로 방향을 찾아 산속을 헤매면서 아르헨티나 국경 근처를 향해 갔다. 그러나 4박 5일 중 마지막 날은 식량도 떨어졌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조용 대용량 배터리 3개가 모두 방전되고 말았다. 태양열 충전기를 무게 때문에 칠레의 산티아고에 있는 친구 집에 보낸 터라 방법이 없었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 있는 아론섬의 북단. 자전거 여행길에 며칠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성격이 매우 낙관적이라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속세의 사람들이 절대 올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매일 밤 쏟아지는 별과 음악을 마음껏 즐기는 호사를 누렸다. 그러나 휴대폰마저 꺼져서 GPS 신호로 잡을 수 있는 지도를 켤 수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조난을 당하고 말았다. 절망적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켜보니 전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 소량의 전기를 휴대폰으로 옮겨 희미한 화면을 켤 수 있었고 옷을 뒤집어 쓰고 어둡게 하여 방향을 찾아냈다. 만약에 그 작은 양의 전기가 없어서 휴대폰을 켜지 못했더라면 오랜 기간 산속을 헤맬 것이 분명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국경 가까이 다가갈 즈음 아르헨티나 국경경비대 부대원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들은 칠레 국경 경비대로부터 한국인 자전거 여행자가 국경을 건넌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4박 5일간 나타나지 않자 그를 찾아 나선 것이다. 국경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숲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는 다시 황량한 벌판을 1박 2일간 달렸다. 1박 2일간 집도 사람도 없는 막막한 광야를 달린 후에 아르헨티나 40번 도로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엘찰텐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된다. 그동안 54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험난한 국경을 통과한 그는 매우 힘들었지만 그 국경에서 본 밤하늘의 별들과 멋진 풍경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뿐이었다. 이 외에도 자전거 여행길에는 자잘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네 인생에도 평온한 산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비포장 자갈의 내리막길에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며칠 동안 험악한 얼굴을 하고 다녀야 했다. 파타고니아 종주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상당히 많다. 푸에르토 리오 트랑킬로에 있는 호수의 대리석 동굴, 엘 깔라파테에 있는 모레노 빙하 등이 유명하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고 좋았던 곳은 피츠로이 산이 있는 엘찰텐이다. 그는 그곳에 3박 4일간 머물면서 소위 불타는 고구마로 유명한 피츠로이 산을 즐겼다. 그리고 피츠로이 산 아래 카프리 호수에서 캠핑을 하면서 본 피츠로이 설산의 밤 풍경은 매우 황홀하였다. 그는 피츠로이가 있는 엘찰텐을 떠나면서 남미 여행 중 가장 아쉬운 감정을 느꼈다. 이 외에도 푸에르토 나탈레스에서 할 수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의 트레킹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는 4박 5일간 그 트레킹을 하면서 원시의 자연을 마음껏 누렸다. 4박 5일간 트레킹에 후유증과 일정상 문제가 있어서 우수아이아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도시
리오그란데까지는 버스로 점핑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파타고니아 마지막 도시, 세상의 끝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수아이아에 도착하였다. 거의 70일간 달린 파타고니아 종주길의 마지막 장소인 우수아이에 도착한 순간 그가 한 말은 이제 뭐하지? 라는 말을 했다. 이처럼 자전거 여행자와 배낭 여행자는 매우 다르다. 배낭 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행을 시작하지만 자전거 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여행이 끝난다. 배낭 여행자는 점을 찍는 여행이라면 자전거 여행자는 선을 긋는 여행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간 54개국의 자전거 여행을 하는 동안 파타고니아 종주길이 가장 긴 여정이었고 사건 사고도 많아서 그가 자주 자랑하는 추억 부자의 큰 추억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66해 동안 살면서 가장 강력한 추억은 파타고니아인 게 분명하다.